저는 감기 걸리면 무조건 병원에 가거나 약국에 가서 항생제를 먹습니다. 항생제는 세균 감염을 치료하는 약이라서 감기나 콧물 같은 바이러스성 질환에는 사용을 자제하는 게 좋아요. 치료할 때 선택할 수 있는 항생제의 종류가 적어지게 돼서 감염으로 인한 합병증이나 사망이 증가할 수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직제가 알려주는 심평원의 모든 것, 심심한 토크 MC 김미미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게스트 3분을 모셨는데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평가관리부의 임은옥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평가관리부에서 약제평가 업무를 맡고 있는 엄예슬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평가관리부 양초로 대리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특별하게 3분을 모셨는데 사실 제가 이 심심한 토크쇼를 진행하면서 정말 다양한 부서의 분들을 만났었어요. 근데 오늘 이 핵심 부서가 나왔다라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평가관리부 과연 어떤 것들을 평가하고 어떤 것들을 관리하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렇다면 하시는 업무에 대해서 소개 가능하실까요? 평가관리부에서는 적정성 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적정성 평가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병원에서 환자에게 제공하는 검사나 수술, 약제와 같은 의료 서비스가 적정하게 제공되었는지를 평가하고 또 공개하는 사업입니다. 평가관리부에서는 적정성 평가와 관련해서 평가 수행, 의료질 향상 지원 사업,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등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제일 중요한 평가 대상은 또 어떻게 되나요? 전체 의료 서비스 또 전체 의료기관이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 의료의 질 저하로 국민 보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평가 대상을 선정하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평가하는 분야도 굉장히 다양하다고 들었는데 그 항목들도 조금씩 확대가 되고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럼 미미님은 총 몇 개 항목을 평가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한 20개에서 30개? 네, 올해 기준으로 약제 평가를 포함해서 고혈압,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 또 심장질환, 급성기 뇌졸중, 암질환 등 총 36개 항목을 평가하고 있는데요. 불과 5개 항목을 수행하던 2001년과 비교했을 때는 평가 분야가 세분화되고 확대되었습니다. 와, 2001년에는 5개 항목이었는데 지금은 훨씬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확실히 평가 항목이 확대된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이 향상이 되는 일이다 보니까 너무 좋은 일이다. 앞으로 항목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더 들긴 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또 있어요. 여러 질환은 알겠지만 약제에도 평가 항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약제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만큼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인데요.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는 평가 초기부터 시행한 가장 오래된 평가이기도 합니다. 혹시 미미님은 감기 걸렸을 때 어떻게 하세요? 저는 감기 걸리면 무조건 병원에 가거나 약국에 가서 항생제를 먹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감기 걸리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웬만하면 병원에 잘 안 가는 편인데요. 네, 금방 낫더라고요, 저는. 혹시 며칠 만에 나으시는지? 2, 3일? 체력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약이나 항생제를 드시지 않아도 2, 3일이면 금방 낫는다. 제가 좀 건강 체질이라서 금방 낫는 것 같습니다. 부럽습니다. 혹시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그냥 이불 덮고 한숨 푹 자는 편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불만 딱 덮고 계시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럼 좀 괜찮아지시나요? 네네, 며칠 그렇게 푹 자면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요? 혹시 감기 걸리시면 어떻게 하세요? 저도 일단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는 편인데요. 항생제는 세균 감염을 치료하는 약이라서 감기나 콧물 같은 바이러스성 질환에는 사용을 자제하는 게 좋아요. 불필요하게 항생제를 사용하면 내성이 생길 수 있거든요. 만약에 항생제를 처방받았다면 처방된 기간이나 용량을 정확하게 지켜서 복용하시는 게 내성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사실 가끔씩 먹는 거는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자제하는 게 더 좋군요. 네, 꼭 필요할 때만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WHO에서는 매년 세계 항생제 내성인식 주간을 지정해서 나라별로 캠페인을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 주간. 지금 말씀 주셨던 거는 제가 진짜 얼핏 뭐 라디오라든지 어디선가 들어봤던 내용이긴 하거든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 가능하실까요? 잘못된 종류의 항생제를 사용하거나 항생제를 복용하다가 치료가 다 되지 않았는데 임의로 중단하게 되면 내성을 가진 세균이 살아남게 되는데요. 그러면 다음에 그 항생제를 사용하더라도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성균의 종류가 점점 많아지면 반대로 치료할 때 선택할 수 있는 항생제의 종류가 적어지게 돼서 감염으로 인한 합병증이나 사망이 증가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영국에서는 항생제 내성에 대응하지 못하면 2050년에는 항생제 내성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보다 더 많아질 거라고 전망하는 정부 보고도 있어요. 저는 진짜 처음 알았어요. 이게 항생제 내성으로 인해서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인데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좋아요. 그러면 원래 질문으로 돌아와서 항생제를 복용하는 것과 약제급여의 적정성 평가는 서로 관련이 있는 거겠죠?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성이 생길 수 있는 항생제나 주사제 같은 주요 의약품이 적정하게 처방되고 있는지를 비교 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들은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를 받게 되는 건가요? 네, 종합병원부터 병원 의원까지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년에 한 번 평가를 시행하고 있고요.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약품 목수 총 3가지 항목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 결과는 국민들 누구나 쉽게 열람하실 수 있도록 저희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 너무 좋습니다. 모두가 쉽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난 비급여 정보부 편에서도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해서 굉장히 신뢰가 갔었거든요. 그렇다면 각종 의료평가 정보 역시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 있다 보니까 뭔가 좀 더 믿음이 더 가네요. 그럼 제가 한 가지 더 좋은 정보를 좀 알려드릴게요. 네. 앞으로 이 방법을 아시면 출장 가셨을 때나 휴가 가셨을 때 응급상황 발생 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만 몰랐던 어떠한 그런 시크릿이 있었군요. 뭐가 준비가 되어 있나요? 바로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입니다. 우리 지역 병원의 평가 정보뿐만 아니라 진료 과목과 의사수 같은 병원 정보, 예방 접종료, 각종 비급여 검사료 같은 진료비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덕분에 내가 필요한 병원을 선택할 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정보가 있다는 사실을 왜 저는 몰랐을까요? 저희가 2020년부터 시행했으나 홍보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알려드리기 위해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뭔가 우리가 정보를 얻을 때 방법 자체가 너무 복잡하거나 뭐 들어가기 힘들거나 이래서 잘 모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좀 편안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원 홈페이지나 카카오맵,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 확인 가능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사는 지역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의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비상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인터넷만 된다면 핸드폰으로도 손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심평원의 평가관리부 업무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오늘 또 게스트 3분께서 출연해 주셨으니까 한 분씩 짧게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기회에 적정성 평가와 또 약제 평가를 소개할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많은 분들이 올바른 항생제 사용에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단 한 분이라도 항생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고 주변 분들한테 전달해 주신다면 언젠간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항생제를 사용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업무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여서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고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관계자분들과 원활한 진행을 해주신 김희민님께 감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와! 방금 마지막에 수상소감 말씀하시는 건 줄 알았어요. 상당히 감동을 받았고요. 오늘 이렇게 심심한 토크쇼를 통해서 심평원의 여러 부서분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국민들에게 또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이 되기까지 정말 수많은 노고가 뒤에서 있었다는 게 느껴져서 저 역시 너무나 감사드리고 굉장히 뿌듯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노력에 감사하면서 우리 건강하고 안전한 의료 문화가 널리 퍼지길 바라면서 저희 함께 인사하고 마무리해볼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